저는 지금 부산시의 전사기 피해자들의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전사기 피해 지원 TF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죠, 전세 사기. 부산시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부산시 지원센터에서 신고되어 있는 전사기 피해자로 신고한 숫자보다 아직 피해자인지 모르는 전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오시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일단 전사기 피해자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 그 다음에 고소,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왜 이렇게 많이 당하시나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산시의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담보가 많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네, 수원. 그 다음에 대전은 다가구 주택이 많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이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빌라. 그러니까 빌라든 부산에서는 대부분 오피스텔과 원룸 또는 투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좁고 위로 길게 올라갔던 신축 빌라,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시가를 알 수가 없죠.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날 근저당 설정을 해버립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각 호수마다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공동 저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인 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하기 힘들죠.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얼굴을 찾아보지만 공동담보 목록까지 다 확인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개사분들도 사실은 자산이 많은 임대인이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일부 공모화되어 있는 중개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중개사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적당한 대출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을 경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공동담보 목록까지 봐야지 101동, 102동, 103동에 각각 얼마 분할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다 계산을 다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점은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건물이 신축 건물이 많기 때문에 보존 등기만으로는 이 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 건물이 거래가 되지 않고, 안 되죠, 실제로는 보통.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매매가 되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그렇죠, 승계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경매가 되기 전에 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 경매가 지금 문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상에 경공매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못하게. 유예 정지 제도가 있어서, 여기 한시법이 2년인데 일단 6개월까지 간다, 더 이제 경공매 유예를 6개월까지 한다, 법이 개정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매가 유예되어 있는 건물을, 전세사기라는 건물을 쉽게 낙찰받을 매수인들도 많지 않고, 없죠. 일단 이 파도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이 전세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 건물에,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매수가 되든 아니면 임대인 매수가 되든지 알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 집을 전세사기 특별법상에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었어요. 일정 부분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매수하는 건물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되게 불안정해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버티는데 문제는 이게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지금 잠적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담보가치보다 부족한 정도의 실질적인 깡통 전세가 돼버렸을 때, 원래 임대인이 관리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영구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로 인해서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아이고, 그 어떡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단전 단수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약 20층 건물인데 그까지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고 이제 걸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상태가 이런 위험을 이제 계속 불안감 속에서 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심리적으로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등기부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공동담보 물건까지도. 네. 예, 공동담보라고 해서 뭐 100% 모두 잘못된 건물일 수는 아니지요. 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신축 건물의 경우에 시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이제 중개를 하실 때 이제 공동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신탁가 또 하나의 그 사기 유형이 또 신탁 사기가 있죠. 좀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그 임차한다는 것 자체가 신탁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신탁된 물건을 이제 거래시킬 때는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예, 신탁이 이제 동의를 확실히 받고 음. 수탁자와 신탁자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신탁회사가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다시 신탁이 해지돼서 다시 신탁자에게 돌아가고. 소유권이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그런 걸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신탁 원부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쇄 등기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탁 원부까지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 경우고 일단 신탁된 부동산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뭐 신탁 원부 다 보고 문제가 없으면 신탁사랑 계약을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좀 위험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되겠죠. 이제 지금 요즘 같은 때 옛날보다는 우리가 그 임차인들의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지만 그 각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적 사정이 다 다르고 급하게 맞습니다. 뭐 이사를 와야 된다든지 뭐 사정이 이제 급매물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지금 근데 뭐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전세 물건이 좀 옛날보다 좀 늘어났다는 점. 지금 2019년도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약했던 물건들이 갱신을 하고 20년 22년 그래서 이제 계속 전세기가 발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2023년 11월인데 이때부터 2년 전이면 제일 전세가가 비싸고 매매가도 제일 비쌀 제일 때입니다. 하락일 때 물건들이죠. 제일 비쌀 때고 그때가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건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선순위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전세 맞죠. 물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 투룸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살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가 당했다는 거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은 몸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 뵀긴 뵀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제 그냥 뭐 구호가 아니라 이제 전세 사기는 또 대부분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끼고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한 8천에서부터 1억 5천 사이가 좀 많은 편인데.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1억을 만약에 전세 자금 이게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8천이 이제 대출인 경우들이 많죠. 맞습니다. 전세 사기로 해서 전부 다가 이제 보증금을 내가 다 못 받는다면 그 상태에서 그 대출도 다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죠.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그래서 있고. 보증보험을 필수로 요즘에 들려가시더라고요. 그냥 보증보험이 이게 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허그 관련해서 이제 임대인이 허위 신고를 해서 허그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허그 본사가 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집회도 하시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게 제도상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결함이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반드시 계약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가입이 됐는지 사후도 확인도 하시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지금 입법적으로도 이제 입법론적으로도 좀뭐 개정 논의가 나오고 맞습니다. 허그에 가입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안심할 수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재산이거나 자기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로 인해서 보증금 마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100% 저희들은 안전하게 할 정책은 이렇게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과 달리 좀 뭐 변호사 등의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이 좀 필요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죄송한 말씀이죠. 변호사님을 안 만나는 일을 만드는 게 제일 좋지만 제일 좋지만 제도랑 상황이 네.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을 찾게 되는 저조차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불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 좀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뭐 뒤에 뭐 가압류라든지 임차권 등기 뭐 등등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의 절차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연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리미리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등기부 등록부터 신축 건물에 들어가셨으면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직 피해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체크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임대차 기간 종료될 쯤에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답할 테니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